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확진자 수는 5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4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완치돼 8.4%의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1.3%며 세계 평균인 4.3%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중 신종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돼 사망한 6명의 의료진들이 있다고 인도네시아 의사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근접 접촉자 등 70만 명의 우선 검사 대상자를 지정했고, 이들은 자택에 격리돼 방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두 가지 약품을 각 200만 개와 300만 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품은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닙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9톤 분량의 의료 장비들을 운송했습니다. 해당 의료 장비들은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등으로 신종 코로나 최전선의 의료진들에게 먼저 지급됐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자카르타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닫고 재택근무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은 주 정부의 봉쇄에 대한 신중한 입장으로 권고 형태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사람이 붐비는 장소와 유흥업소들을 폐쇄했습니다.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4월 중순까지 8,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루 1만 건의 검사와 사회적 제한을 잘 적용한 경우의 수치며 자칫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인도네시아 의료 인프라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분석은 입원실 수, 집중 치료실 수, 의사 수, 간호사 수, 조기 발견 수준, 1인당 의료비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의료 인프라 수준은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우수대처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000명당 입원실 우리나라 11.5개, 인도네시아 1.2개, 10만 명당 집중 치료실 우리나라 10.6개, 인도네시아 2.7개, 1000명당 의사 수 우리나라 2.4명, 인도네시아 0.4명, 1000명당 간호사 수 우리나라 7명, 인도네시아 2.1명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면에서도 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7일까지 진단 표본수 125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빠른 진단키트 확보, 입원실 확보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고잭, 할로닥이 힘을 모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잭이나 할로닥 앱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사용자를 집에 격리하고 처방약을 고잭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질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80%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증상만 나타났으며, 이런 서비스를 통해 고위험군의 환자를 빠르게 선별하고 입원 및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할로닥에는 22,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에서 인도네시아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격 진료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 관련 예산을 2015년 44억 달러에서 2019년 83억 달러로 크게 증가시켰으며, 고급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이헬스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앱은 할로닥으로 이용자들의 분석 결과 도시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 낙후 지역의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앱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원격의료 도입 및 혁신적 확산이 지속된다면 원격의료복지 분야의 점진적 발달이 아닌 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한국은 의료 선진국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진 의료 이미지와 의료 전산화의 오래된 업력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의료 진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7일짜리 영래포 금리를 4.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또 0.25%포인트 인하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넉 달 동안 연속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5에서 5.4%에서 4.2에서 4.6%로 하향했습니다. 내년도 GDP 증가율은 5.2에서 5.6%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피아 달러 환율은 23일 16,000루피아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입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신흥국 자금 흐름 쇼크 보고서에서 20여 개 신흥국에서의 1월 하순 이후 누적 자금 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피크 때를 넘어서며 글로벌 경제 대비 규모가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3년 유럽 재정위기 때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신종 코로나의 확산 완화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추진하기 위한 7단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단계 조치란 루피아 환율 안정, FX 스왑 거래 확대, 수출 금융 제공 은행 지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준비금 요건 완화 등의 중앙은행 차원의 조치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5일 115조 루피아 규모의 통화 스왑을 3년 연장 체결했습니다. 코트라는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정리해 공지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경기 침체 현상이 가시화되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4월부터 6개월 동안 이행될 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조세 감면 등의 재정 정책,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의 비재정 정책, 금융 및 사회보장 관련 지원 정책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재정 정책은 6개월간의 법인세 감면, 선납 법인세 감면, 부가세 환급 조기 지원이며 수혜 대상은 제종업종과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비재정 정책은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우수 무역업자들의 수출입 활동 지원, 국가 물류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입니다. 지원 정책은 은행 기능 최적화를 통한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댓글창에 코트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어려운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 또한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현지 정부 부처를 통해 신종 코로나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